네,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어김없이 문브레이크 시청하는 날,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나른한 오후 뭐 하고 계신가요? 우리 공화당 TV와 함께, 오늘 잠 깨시고 활기찬 오후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또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우리 공화당 보이시죠? 아주 젊은, 우리 공화당의 젊은 당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이신지 민원 씨를 통해서 자기를 한번 출연시켜 달라고 네. 이렇게 적극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인사 듣기 전에 다른 젊은 동지분들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 씨를 통해서 노크를 해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모셔가지고 귀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공화당 20대 청년 당원입니다. 네, 소개가 굉장히 네, 간략하죠. 네, 이 청년 당원분이 굉장히 용기를 내셨어요. 평소에 하고 싶은 말들도 많으셨지만,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실명을 공개 우리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또 이 동지분을 아시는 분께서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찾아와 주신 이 청년 동지분 보호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 발열 체크 다 했고, 방역까지 완료를 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마스크를 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나마 조금 시원하게 보시라고 마스크를 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화당에 적극적으로 노크를 해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많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오셨는지, 음, 궁금해요. 싶어요. 네네. 저는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전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에 대해서 이제 그 법의 노조가 아니다라는 그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음, 전조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역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탄핵이 왜 거짓이고, 왜 밝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좀 풀고자 하고 청년들한테 좀 알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네. 짧게 말씀드려봤는데 여러분 딱 열의가 느껴지시죠? 본인께서 되게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젊은이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 현시에도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고 이제는 뭐 우리 공화당이 답이다. 기댈 곳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투쟁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건 맞죠? 그걸 그렇습니다. 듣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교조 문제,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 문제와, 그리고 이제 탄핵 무효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당은 우리 공화당이고, 그 기틀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당은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우리 공화당의 이런 정책과, 그리고 강령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가 위헌이다. 라고 음, 말해서 지금 뭐 갑자기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라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 라에 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퇴직한 사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면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아니면 이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 법의 노조 통보를 그러니까는 노동부에서 전교조에게 그런 통보를 하였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그것을 위임명령으로 보느냐 집행명령으로 보느냐 대통령 시행령 중에서 그 문제를 따지면서 명백한 집행명령을 위임명령으로 보고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전교조가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 전교조가 법의 노조의 신분을 벗고 합법화되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구일까요? 저는 그 전교조 교육에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가르치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제 생각과 조금 다른데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학생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가르치는 사람이 피해자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교조 이제 교육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2019년 역사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를 가르칠 때 특히 현대 부분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현대를 거쳐서 왔는데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그런 거를 민족주의와 그리고 친일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하고 산업화 시대에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그런 산업화, 대한민국의 그런 이제 발전에 대해서도 완전히 군부 독재로 몰아버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운동이 모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왔던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천천히 찾으세요. 네. 예, 한국사 교과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네. 현재 고등학생 찾으세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찾으시는 동안. 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라고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라고 하는데 제가 잠시 루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전교조는 위험하다. 전교조의 뭐 친북사상 주입이 심각하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더 암울하고 더 처참했습니다. 교과서 내용이. 대한민국의 네. 보여주시죠? 찾으셨어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탄핵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촛불 집회가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대문짝만 하기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업적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통일 정책이라던가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고 업적이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냐면은 2012년 열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통합과 중산층 확대 등을 내세운 집권 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벌어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2016년에는 국정농단 의혹이 폭로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많은 시민들이 20여회 거친 촛불 집회에 거쳐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였다. 결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였고 2017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제정책 그리고 외교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서술을 하지 않고 그냥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을 저질렀고 마치 국정농단이 사실인 것처럼 여기에 교과서에 적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서술이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 자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건국이 부정되고 산업화가 부정되고 온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서 발전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서술이 되면서 이게 너무 좀 좌경화적인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교육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은 이러한 이 역사 교육의 이런 사상과 이념 그리고 이 가르침에 이게 세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처럼 이 역사 교육 자체가
옳지 않다. 이 내용 자체는 좀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교사들은 이 내용 자체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정부가, 말하는 거, 교과서에서 말하는 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에 대한 비판도 하지 말고,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앵무새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게만 해라.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잘못됐는데, 학생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너무 편향적인 역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고치려는 시도 자체를 안 주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생들도 여기에 대한 피해자가 맞죠. 네. 잘못된 이런 역사 교육을, 이게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학생들도 물론 피해자지만, 교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사들이 전교조의 그런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저기, 이제, 학자 중에 아직도 양심을 가지고 그런 갈등과 고뇌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됩니다. 정도 이제는 교육자들까지 학생의 미래건 대한민국의 미래건 상관없이 선전과 선동에 몰두하면서 부역질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기를 이제 바라보는데요. 제가 아까 책에서 보고 또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작아서 클로즈업이 안 돼서 보여드리지 않는데 여기 책에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 굉장히 지금 눈에 거슬립니다. 내용들이. 아주 사소하게 단어 하나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게 맡겨야 되겠어. 제가 말을 너무 많이 역사 교과서가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그런 이제 건국과 발전 과정을 군부 독재로 규정을 하고 민주화 세력, 소위 4.19 혁명부터 시작되는 민주화 혁명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식으로 여기서 거기에서 발생했던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정당화시키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그런 이념과 그리고 이념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하고 하면서 북한을 좀 이제 미화시키는 이런 식의 지금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으로 해가지고서 50총 선거를 결쳐서 이제 8월 15일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그 이후에 6.25 전쟁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그 많은 이제 산업화 과정을 걸쳤지 않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뭐 경부 고속도로를 깔고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서독에 광구나 간호사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리고 한일협정 그러니까 한일협정 통해서 한일국조 정상화를 통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 경제정책을 해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화공업을 하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도시화를 촉진했고 이러한 많은 거를 배제를 한 채로 그냥 박정희 정부는 군부 독재의 시기다. 발전의 시기가 아니고 보니까 민주화운동이 후퇴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제 맞습니다.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네, 보니까 네.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보니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건국인데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친일과 민족주의의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건국 세력은 친일이고 그리고 민족주의에 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5일 김원훈 광복회장이 뭐 안일대 친일파
뭐 백선엽 친일파, 박정희 친일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족주의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했던 사람들까지 완전히 그냥 친일 반민족주의자로 몰아버리는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일을 했고 아니면 그리고 건국에 해가지고서 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의 공로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친일과 민족주의의 프레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언급조차 네, 언급조차 없습니다. 네.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잠시 보았습니다. 책 2권을. 네. 언급조차 없었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군부 독재, 이승만 대통령도 그냥 군부 독재. 맞습니다. 예, 네. 다 독재 하나면 해결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좌파들의 역사 왜곡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금 이게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교과서를 가르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학교 시험을 출제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계속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에 있는 사상과 그리고 이 내용에 있는 이거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고등학교 4학년 때 수능을 보지 않습니까? 수능 때 한국사 시험 보는데 이 내용이 또 교육부 방침대로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좌파들의 이런 그 역사관, 민족주의, 친일 프레임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정당화되고 대한민국의 건국이 부정되고 산업화가 부정되고 군부 독재와 민주화, 선과 악이라는 이런 식의 인식을 자리 잡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게 지금 선거 연령이 하향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 연령의 하향을 반대를 했었는데 이는 본인에게 사고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개인의 한 표는 소중합니다만 그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활동 투표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을 정치적인 희생물로 만들지 말라는 뜻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한다면 뭐 선택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일단 사회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내용 아니면 교육을 가지고서 사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교육이 학생 시절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 전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 역사책을 가지고 있는 논리로 사회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척을 지게 되면서 그냥 이 내용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 반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선거 연령 관련해가지고서 얘기가 나왔는데 역사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야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는데 이게 그냥 어느 한쪽에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 있어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쪽 면이 옳은 걸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네. 네. 지난 또 어떤 영상 자료에서 제가 본 바로는 그게 아마 뉴스 자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교조의 실제 학교 수업에 대해서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업에서 학생들이 몰래 찍어서 제보한 영상이었는데 거기서는 뭐 김정은, 김일성을 이제 대놓고 찬양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이제 뭐 잘 만들어진 도시가 평양이고, 뭐 북한의 인권 뭐 유린 뭐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니네가 본 적이 있냐 학생들한테 니네 본 적 없지 않느냐, 확인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수업을 하는 것을 몰래 찍은 것을 제가 보고는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전 학부모들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이 좌파 교육 이제 그 시키는 정교조와 진짜 한판 전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임용고시 그 개정 법안이 올라와가지고 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각 시도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선발한다라고 개정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역사를 배우고 있고 또 정교조를 비판하는 또 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것 자체는 되게 이제 그 전공 지식에 대한 이제 그런 많은 지식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다루는 이제 그런 이제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근데 이게 시도 교육감이 추천권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지금 시, 도 이런 데가 다 지금 소위 말하는 좌파들한테 다 장악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서 교사를 뽑을 때, 야 교사를 뽑을 때 실력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실력과 능력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 좌파들이 인연에 맞는 사람들을 거기다 꽂아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도 교육감 추천으로. 그러면은 그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교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건 형평성이 맞지가 않죠. 실력과 능력 이거를 평가해가지고 교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저 어떤 좌파들 라인, 어떤 정치적인 라인 그리고 이런 인맥 그리고 정치적인 그걸로 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고, 솔직히 지금 말하는 이제 공공일의 정책이라는 것도 이제 시도 교육감이 추천권을 가지고서 그 이대생들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민단체. 네, 시민단체도 개입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좌파들이 다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시민단체도 물론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소위 막말을 하면 합법적인 조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그 법도 합법적인 그런 이제 교사판 조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민이 그거 앞에 빽 써가지고 이거는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거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실력과 능력, 이거를 평가해가지고서 교사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지,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서 뽑는 것 자체는, 이 바체, 그리고 이런 인맥과, 이런 편향적으로 뽑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근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이건 완전 결사반대의 네, 결사 목소리였는데.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 예, 너무 네. 막 흥분 좀 가라앉히셔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에너지가 너무 넘치죠, 여러분? 나른나로 잠깐 깨셨을 것 같아요. 야, 네. 너무 열혈 청년, 애국 청년, 이거 함께 해주셔가지고, 네, 이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의대 문제, 지금, 전교조 임용권을, 이제 각 시도 교육감이 가지는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되는 법,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학벌로 차별하지 마라, 블라인드 채용하자. 이것도 역시 그 연장선에서, 좌파들이 본인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꽂아 넣기 위한,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답은 하나다.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21세기인데요. 저 계속 과거를 회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점점 못 살아지고, 대한민국에 점점 민주주의가 죽고 있어요. 그렇게 좌파들이 말하던 민주화 운동 하기 전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교과서에 보면은 촛불 집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촛불 집회 이야기, 또 박근혜 대통령님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거에는 네, 우리 보수파가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았다는 죄도 있지만 탄핵을 막지 못한 죄가 더 큽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가결되고 진행되는 동안 학생이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럼 고등학생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는지 또 궁금한데요. 연일 언론에서 거짓 보도들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제 탄핵을 바라본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언론 보도와 신문, 이런 인터넷 매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님과 관련돼 가지고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이제 최순실 이제 게이트라고 해가지고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순실이 뭐 태블릿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연설문을 고쳐줬다. 뭐 최순실이 뭐 비선 실세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 세월호 7시간 뭐 이제 뭐 마약을 받았다 뭐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식이었고 정확한 물증과 팩트는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보면은 그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왔던 그런 태블릿 PC도 거짓이라는 게 다 밝혀졌고,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의혹들도 완전히 다 그냥 카더라일 뿐이지 의혹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직권 남용을 했다는 것 자체도 몇 번의 재판을 통해서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네. 그때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그 매체들이 매일매일 주는 그 가짜 정보들을 접했을 때 아. 혹시 그것을 믿으셨는지 아니면은 그때도 저럴 리는 없어라고 저는 하셨는지.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언론을 볼 때 한쪽으로 편향돼서 이렇게 보지를 않고 여러 개를 이렇게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판단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믿지 않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촛불 집회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네? 라고 하면서 왜 그럴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촛불 집회 나갈까? 왜 나갈까? 근데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저렇게 나갈까?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분노를 했던 것은 촛불 집회,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도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거 언론에서 보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직접 이제 그때 네, 저는 비교를 하셨네요. 2017년 1월 달에 저는 탄기고 그 태극기 집회를 나가서 봤었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 거짓 탄핵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건데 언론에서 그걸 완전히 보도를 하지 않고 촛불 집회만 계속 보도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모든 국민의 이런 대의인 것처럼 하고 그 반대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는 완전히 불의인 것처럼 서술을 하니까 저는 고등학생 입장에서 고등학생이었지만 너무 이게 화가 치밀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 또 신분이었고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때 이제 갓 수험생이 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촛불 집회건 태극기 집회건 관심을 갖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대통령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주셔가지고 우리 맞습니다. 네. 참 이런 젊은 분들이 많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언론이 맨날 진짜 80가지의 가짜 뉴스를 이제 홍수처럼 퍼다 부었는데 홍수는 안 돼서 퍼다 부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 언론 쿠데타였다. 맞습니다. 언론 쿠데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이 이제 좀 팩트를 가지고서 이거를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카더라 하면서 계속 거짓 보도를 했고 그거에 대한 책임 없이 계속 이걸 보도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선동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속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게 된 거죠. 거짓 촛불. 대통령님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거짓 보도를 하고서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후속 보도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정정 보도도 없었고, 네. 사과 보도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뱉고 나서 끝이었는데요. 이거는 언젠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끝까지 언론사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다시는 언론 쿠데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래, 새치혀로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탄핵 얘기로 돌아가서, 그 당시 이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우리는 당연히 가결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의원들이 그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자당 대통령의 탄핵을 누구보다 앞서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어요. 네, 그때도 관심 있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봤고 2017년 3월 10일 날 이제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계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실에서 이제 탄핵 선고 이제 그걸 봤는데, 아니 잠깐만, 그 교실에서 그것을 그냥 혼자서 몰래 본 거예요? 아니면 교실에서 그것을 상영한 거예요? 교실에서 이제 상영한 반도 있었고,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상영한 반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안 된다 이러고서 이제 그러고서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대법원 그 판결을 듣는데 이제 딱 그 중반까지는 그래도 대통령님이 이게 무죄 되겠다고 했는데 막판에 이게 직권 남용이다 하면서 딱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식으로 내니까, 그때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 탄핵이다 와 이렇게 막 엄청 다 들떠가지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학생들도 그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그냥 뭐 잘못했으니까 탄핵했겠지 그냥 와 그랬는데, 저는 이제 고개 푹 숙이고 끝났구나 이런 거를 제가 시정 현장에서 좀 느꼈습니다. 네. 참 그때 참담했죠. 많이 참담했습니다. 많이. 참담했습니다. 옆에서 진짜 생각 없이 뭐 말씀한 것처럼 그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들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배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법 쿠데타였다. 맞습니다. 어느 세력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큽니다 이게. 네.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 법을 그렇게 쓰라고 부모님이 공부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탄핵이 왜 무효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석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탄핵 자체는 이제 거짓 탄핵, 그리고 사기 탄핵, 그리고 이제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이었기 때문이고, 헌정 질서를 완전히 유린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법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문제는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북한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 쪽 관련 동향을 봤었어요. 그때 2016년도에 이제 북한 쪽에서 난수 방송을 좀 4차례 좀 했었고, 그러니까 조선중앙TV에서 촛불 집회를 이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촛불 집회에 개입을 하고 댓글 부대, 제가 그거를 또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포털 찾아보다가.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도 어느 정도 개입이 됐고, 그리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때 이제 뭐 노동개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급개혁, 사례개혁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공무원들이나 좌파들의 이런 기득권을 어느 정도 건드려가지고서 저는 이게 폭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하셨는데 기득권을 건드니까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일어났고, 거기에다가 북한과 중국의 이런 이제 개입과 그리고 사기 언론 보도 이런 게 합쳐지면서 완전히 이게 거짓의 산을 만들어 버렸고, 그거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거기서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선동을 당해서 죄 없는 대통령님을 탄핵시킨 게 바로 그게 지금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의 현 집권 세력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제일 첫 번째 탄핵에 동조한 주범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국민의힘 이 자들, 이때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는데 그때 김무성, 유승민계가 대통령님을 완전히 배신을 하면서 탄핵 그 결의안을 하는데 완전히 동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른정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 보수힘 하면서 얘들이 완전히 보수의 가치를 버려버린
위장파 쓰레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탄핵에 동료했던 세력들, 종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애들은 친중 친북 좌파 애들이고 지금 있는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보수의 단순 위장 우파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배신한 세력들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얘들을 믿으면 안 되는데 탄핵에 대해서 밝히고도 그걸 바로 세워야 되는데 멍청한 국민들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거짓 탄핵에 동조하는 세력들 믿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 공화당에서 조원지 대표님이 여기 투자하고 우리 공화당에서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그걸 이렇게 왜곡을 하고 계속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의 세력들이 판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는데 우리 공화당만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거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집권 세력들 얘네 다 처단하지 않으면은 얘 진짜 대한민국은 바로 서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탄핵이라고 완전히 인정하고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깨어나가지고 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탄핵을 바로 잡아야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선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동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네. 여러분, 제가 중간에 여러분하고 한번 불렀는데 못 들으셨죠? 워낙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빠져들고 계시죠? 이분은 열변에 빠져들고 계실 겁니다. 저 흥분을 너무 하셨어요. 종종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이렇게 격정적인 말씀을 안 하실 텐데 그만큼 탄핵이 국민에게 주는 분노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먼저 전제를 까는 게 태평성대라는 게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태평성대가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팍팍 쓰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국민이 정치 걱정 안 하는 것, 정치 얘기 안 하는 것, 바로 그게 태평성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 믿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투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탄핵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아스팔트로 부른 사건이 바로 탄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언론 쿠데타, 사법 쿠데타였고 지금 또 추가하자면 종북 좌파, 친북 좌파, 그리고 위장 보수들의 합작품이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또 그 밖에 우리가 처단해야 될 탄핵 세력을 또 따져보자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신, 우리는 업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업적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셨어요. 왜냐면은, 그죠? 김영란법. 누가 적이 됐습니까? 공무원이 적이 됐죠. 네, 기자를 비롯한 공무원 적이 됐죠. 그리고 사드 배치. 맞습니다. 좀 주사파 세력들의 적이 됐죠. 그리고 연금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공무원들이 적이 됐죠. 그렇습니다. 담배값 올리셨어요. 애연가들의 적이 되셨어요. 이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청년들이 좀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최순실의 아바타다, 뭐 503이다, 박근혜다, 뭐다, 이게 계속 이게 비난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게 잘 들으십시오. 이거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제 4대 개혁이라고 해가지고서 노동개혁 등 해가지고, 노동개혁, 파견법, 창조경제 이런 걸 해가지고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셨던 분이고, 특히 그게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있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2030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만약에 개혁이 잘 이루어졌으면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게 조금 나아졌을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지금 세금 포퓰리즘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공무원을 늘리고 이러면서 지금 세금 팍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의 국가는 다 비고 재정은
이게 빚이 늘어나면서 그냥 국민들은 완전 그냥 세금 거의 앉는 거예요. 근데 저 청년들은 그걸 또 모르고 있어. 그러고 모르고서 계속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가와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통일 문제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김정은 세세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조해가지고 압박을 계속 하는 겁니다. 북한 인권법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니네 지금 핵 미사일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평화로 나오라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신년사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도 그때 중단되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포용적인 그런 걸 하면서 북한 주민들 자유로 남쪽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그때 고위급들이 많이 망명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태영호 지금 이제 국민의힘 위원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고위급 탈북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탈북자들이 그때 왔었는데 이런 박근혜 대통령님의 지금의 그 자유통일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통일 정책 지금 자유통일이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지금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님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 이념에 딱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신 분인데 그걸 지금 폄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이걸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그냥 탄핵 프레임을 가져서 대통령님이 이렇게 하는 거 자체를 막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알려야 돼요, 이거. 안 알리면은 이거 죽었다, 계속 말해, 못 깨어나요, 못 깨어나.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더 네. 위대한 대한민국을 바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탄핵 사건을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이제 말씀을 맞습니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또 드린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개혁들을 해냄으로써 시도함으로써 그 반발 세력들이 주사파 세력들과 작당을 했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국민들을 속인 그 많은 세력들 어떻게 처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투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에서 탄핵의 진실을 바로 잡는다. 진실과 정의를 찾는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촛불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의 대한민국 국정농단, 대한민국 농단에 대해서 규탄하고 문재인을 끌어내린다. 이제 이런 이슈로 이제 저희가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이제 좀 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뭘 이렇게 누굴 끌어들인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의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탄핵의 진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조금 미디어나 이런 매체를 보고서 촛불 집회나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환상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이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경제 정책을 하려는 그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서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걸 좀 많이 알려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좌파들은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를 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 무당을 뭐라 그래야 되지? 최순실 게이트 해가지고서 무슨 꼭두각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그러면은 좌파들이 프레임을 거는 대로 우리도 프레임을 걸고서 야 이거는 헌정질서 파괴, 법치 파괴한 거고, 헌정 파괴, 법치 파괴, 거짓 선동 이러면서 이거를 좀 프레임 같은 거를 좀 이제 가지고서 이거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면은 깨어나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세대에서 이제 20대 남성들이 지금 이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추미애 사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리고 이제 20대들은 이제 지금 좀 다른 게 뭐냐면은 30대 40대들까지만 해도 전교조 교육을 받을 때 그때 교권이 강했단 말이에요. 교권이 강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걸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세대 때는 이게 교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는 애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자는 애들이 이렇게 많고 지금 수업 제대로 안 듣는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박근혜 정권 시기에 20대들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이때 중고등학생이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이 이제 지금 좀 보수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을 좀 끌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대들한테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주면은 좀 이제 그분들도 깨어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 이렇게
한국사를 공부하는 지금 이제 학생으로서 이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 아마 또 언젠가 이 역사를 써먹을 때 정말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습니다. 네, 말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그런 그렇습니다.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전교조 문제, 그리고 이 좌편향된 이런 역사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고 계속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도 얘들은 이거 믿고서 그냥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은 이걸 배우고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죽었다 묶여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는 이런 투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 네. 이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을 때 저 좌파들이 이제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을 했거든요. 다양하게 교육받고 자기들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이거는 다양성이 아니고 이건 그냥 페이크, 가짜인 거예요. 네. 페이크예요. 만약에 루이비통 가방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다양성을 위해서 야 니네 다 짝퉁 망쳐서 팔아 똑같죠. 이거 가짜인 겁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실은 2019년도 이제 나온 역사 교과서가 15종 정도가 있어요. 야, 제가 그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거를 다 읽어보면은 이 내용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검정 교과서인데. 그럼 다양성이 근데 아니잖아요. 그건 다양성이 아니고 그냥 검정 교과서라는 명령 안에 좌파들의 교육을 계속 이렇게 씹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정교과서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편향된 교육을 올바르게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국정교과서를 한 건데 반대해서 무산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국정교과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걸 딱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가르칠 때 교사한테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까든 아니면 이거를 이제 수용을 해서 이렇게 하든 이렇게 자유를 주면 되는데 그냥 이거를 가지고 무작정 가르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야말로 교육 독재.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거 국정교과서를 해가지고서 또 흥분하셔. 대한민국 중심에 이런 역사관을 딱 세워놓고 가르칠 때 이걸 까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든 그 가르치는 자유권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열린 그거를 주면 되는데 그게 무슨 독재고 무슨 사람들이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자체를 하면서 객관적인 역사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이런 세세한 역사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대한민국 중심에 이런 걸 해가지고서 바로 잡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들한테 이걸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든 이게 자유권을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면 되고 그럼 되는데 무슨 국정교과서를 왜 반대를 하냐고 그게. 지금 그거 안 해가지고서 좌편향된 교과서 지금 애들이 지금 보고서 이거 지금 선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나중에 하게 되면은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역사 학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파 정당인 우리 공화당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교과서, 정교조의 한국사 교육을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주제 깊이 빠고들수록 너무 흥분을 하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언제 끼어들어야 되나 언제 끼어들어야 되나 이걸 되게 고민하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좀 재밌으신가요?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분노할 일밖에 없죠 생활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투쟁을 3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데 분노하는 일밖에 없지만 이런 소소한 즐거움, 소소한 재미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 우리 공화당이 네. 태극기 집회를 쉼 없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가 네. 지금 이제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우리 당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프라인 투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싸우는 우파. 짱가. 네. 예, 그랬는데, 그걸 할 수 없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이제 뭐,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될 것인가. 젊은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게 참고해서 네, 방향을 잡을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혹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너무 이렇게 뭐 거창하게 뭘 하기보다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를 할 때, 이게 약간 좀, 이게 소위, 좀 약간 속된 말 해서 죄송한데, 약간 틀딱들 모임 아니냐, 아니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 빠 아니냐, 이거 그냥 돈 받고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죠. 의혹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그러니까 지금 거짓 탄핵을 밝혀가지고서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는 하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투쟁을 하는 거고, 그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지금 태극기를 들고서 저 잘못됐다, 저 바로 세워야 된다, 나라 바로 세워야 된다, 나라 망하면 안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게 좀 더 필요하고, 청년들한테.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3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했던 그런 거를 좀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가지고서, 네. 이제 청년들한테 좀 SNS나 뭐 이런 걸로 좀 알려주면은, 청년들도, 저게 그냥 틀딱들 집회라고 생각하는, 틀딱들 아니고 그냥 늙은 사람들 집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끈질기게 투쟁을 했던 이런, 그게 있었구나. 우리 공화당이 3년 동안 집회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5명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막당사 투쟁하면서 용역 깡패들은 두들겨 맞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3년 동안 칼차게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들에 대한 진실을 청년들한테 알려주기만 해도요, 청년들은 깨어납니다. 네, 그렇게 우리 공화당이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서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이게 한 팁을 주자면은, 젊은 사람들은 정치에 좀 관심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진보 보수의 개념을 몰라요. 진보 보수. 그러니까, 어떤 게 진보고 어떤 게 보수라는 개념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용어 자체의 네. 어감만 가지고 판단. 그래서 우리 공화당 차원에서 조금 이제 이슈별로 이렇게 뭐 시사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치 교육 같은 거? 이제 그런 교육 같은 거를 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우리 공화당 청년 당원들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중에는 많은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청년 교육 중요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고, 네.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에게 좀 숙제로 있는데, 네. 말씀 들으니까 네.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부가 정부 부처의 일을 망각하고, 모든 대한민국 각계각층을 해체시키는 작업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가부에서 감히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교조는 감히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가짜 교육을 합니다. 김대중이 진정한 민주정치를 정권으로 교체했다고. 진짜 좀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인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촛불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광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 공화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의 청년 당원으로서 이제 진짜 맞춰야 될 시간이에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다음에 다음번 또 모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공화당의 청년 당원으로서 애국 국민들께, 당원들께 혹시라도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으로 이제 창당을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3주년이 많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스팔트 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와 문재인 좌파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이런 젊은 사람들도 몇몇은 보고서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거의 진실을 이제 그걸 통해서 밝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3년 동안의 그 투쟁이 저는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게 누가 이게 탄압을 한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억누른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좌절할 게 아니고 계속
하던 대로 투쟁을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누가 탄압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하던 대로 그냥 줄기차게 이렇게 계속 투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젊은 사람들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안 꼈다 얘는 그냥 뭐 불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청년들도 그런 투쟁을 보고서 깨인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멀리서 오셨어요. 아, 멀리서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진짜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 내 활동에 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강원동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유튜브 방송도 처음이고 인터뷰도 처음이라서 다소 좀 격양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동지 여러분의 아들 같은 분이니까 이쁘게 애교로 봐주시고요. 힘내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능 기부하실 분, 또 다음 또 내가 나가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민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바로 잡아야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섭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런 뜻을 잡아서 구호로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댁에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대한민국 망치는 전교조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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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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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권 조례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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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교육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이뤄낸다! 이뤄내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